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합사회 원격 수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배울 거냐면 등교 수업 때 우리가 배우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충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자, 거기가 어디냐? 교과서 대단원 5단원, 시장경제와 금융의 중단원 4단원이 안정적인 경제생활과 금융설계였죠. 자, 그래서 요 중단원의 가장 마지막 소단원, 네, 가장 마지막 소단원이 소단원 3단원 생애주기별 금융설계였는데, 요 내용을 함께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프린트 20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보시고 수업을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소단원 3단원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 뭐냐면은 생애주기별 금융설계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모습에 따라서 나의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이제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자금이 필요하고, 그런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나는 어떤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 일단은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개인의 삶과 그리고 가족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몇 가지 단계로 나타내는 것을 바로 생애 주기 또는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나눠가지고 소득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개인의 생애를 구분을 하면은 약 세 가지 단계의 그런 이제 그 생애 주기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생애 주기의 각 단계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내용과 크기가 달라지며 소득도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단계에 있어서 각 단계에 필요한 돈들이 있어요. 청소년 때는 뭐 이렇게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학원을 다닌다거나 아니면은 뭐 친구들과 이렇게 뭐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그런 이제 성격의 돈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들어가시면은 뭐 이제 등록금이라든가 이런 돈들이 필요하고, 아니 이제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대학 졸업 이후에 취업을 하시게 되면은 또 이제 뭐 취업을 하면은 이제 그 이후에 뭐 이제 결혼이라든가 아니면은 주택 마련을 내 집 마련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또 돈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애 주기마다 필요한 돈도 다르고, 그 다음에 그 돈의 성격들이 다 다른데, 요 생애 주기 동안에 생산 활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시기는 한정되어 있지만, 개인의 소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에 반해서 돈을 쓰는 시기는 한정이 되어 있지 않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생애 주기별로 금융 설계, 그 다음에 자금 계획을 굉장히 잘 세워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죽을 때까지 돈을 벌 수 있으면은 사실 금융 설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돈을 이제 벌 수 있는 시기가 한정이 돼 있고, 그에 반해서 돈을 쓰는 시기는 뭐 이제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애 주기의 각 단계, 어떠한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단계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잘 알아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생애 주기라는 것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보면은 크게 세 가지의 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바로 태어나서 소득이 생기기 전까지의 시기. 그래서 이 소득이 생기기 전까지의 시기를 아동기, 그리고 청소년기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취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소득을 얻는 시기. 그 시기를 바로 장년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장년기 동안에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소득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일하는 그런 이제 일자리에서 은퇴를 하는 시기. 자, 그래서 이 은퇴를 해서 죽기 전까지의 시기를 바로 노년기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시기를 보면은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자, 일단 청소년기에는 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고 교육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자, 소비보다 소득이 적은 시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는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시기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보면은 어떻죠? 여러분은 이제 그 경제 생활을 보면은 자, 소비보다 자, 소득이 자, 월등하게 적다, 훨씬 적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학생이신 분이기 때문에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자, 반면에 여러분은 소비라는 것은 자, 일정 수준 이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제 학교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교통비라든가, 아니면은 학교에서 이제 배고플 때 이제 뭐 저녁 같은 거를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뭐 식비, 아니면은 뭐 간식비, 아니면은 뭐 친구들과 이렇게 어 이제 친구들과 이제 놀러 가면서 이제 그 친구들과 놀기 위해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오락이나 뭐 이제 이제 그런 분야에 필요한 그런 돈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분이 쇼핑을 하기 위해서 뭐 인터넷 쇼핑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다른 것을 이제 뭐 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옷이라든가, 자, 이런 것을 사기 위한 그런 돈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소비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그렇게 이제 필요한데, 그에 반해서 소득은 거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소비가 소득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이제 지금은 이제 그 학생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소득이 없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고 졸업을 해서 자,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취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안정적인 소득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를 바로 장년기라고 하는데, 요 장년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소득이 생기는 시기. 자, 그렇기 때문에 소비보다 소득이 더 많은 시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장년기에는 자, 소득에서 소비를 뺀 순저축이라는 게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제가 여기다가 이제 준비해 놓은 요 그래프를 보시면서 학습을 하시면은 더 이해가 쉽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청소년기에는 여기 이 그래프상에 자,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된 게 이제 소비이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된 게 소득이라는 그 개념인데,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자, 청소년기에는 여러분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소비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소득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소득보다 훨씬 많아서 적자인 상태를 이제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청소년기를 지나서 자, 장년기가 되면은 어떤 특징이 발생을 하느냐? 소득이 점점 파란색 이제 그래프가 점점 이제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소득이 점점 높아져서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순저축이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소득에서 자, 소비를 뺀 것이 이제 마이너스가 아니라 자, 플러스가 되는 그런 시기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때 자, 순저축이 발생하기 시작해서 요 순저축이 점점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년기 동안에는 이제 일정 연령까지는 소득이 점점 증가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점점 자, 줄어드는 특징을 보인다. 그래프 상에도 보시면은 소득이 자, 파란색으로 표시한 소득이 점점 늘어나다가 자,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은 점점 소득이 줄어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장년기 시기에는 자, 어쨌든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소득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자, 소비보다 더 크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순저축이 발생하기 시작해서 순저축이 계속 자, 순저축이 계속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43세 흑자 최대라고 나와 있는데, 뭐 틀린 표현은 아닌데, 뭐 이거는 여러분이 굳이 이 내용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장년기에 이제 사람이 이제 장년기에 소득을 얻게 돼서
소득이 소비보다 커진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프린트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생애 주기의 이제 세 번째 단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는 뭐냐? 바로 노년기예요, 노년기. 이 노년기는 직업에서 은퇴를 해서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 옆에 괄호친 내용을 보시면은, 자, 장년기가 끝나고 이제 노년기가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순저축이 최대가 되는 시점이다 라고 이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이 그래프의 내용을 보면서 이해를 하면은 더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장년기에 여러분 이제 순저축이 발생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쭉 이게 순저축을 모으다가, 자, 장년기가 이제 끝나고, 자, 노년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이르면은, 자, 어떤 특징이 발생을 하느냐? 자, 바로 순저축이, 자, 최대가 된다 라고 하는 특징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장년기가 시작할 때 순저축이 발생한다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프린트를 보시더라도, 이제 프린트 이제 설명 옆에, 자, 장년기에는, 자, 소득에서 소비를 뺀, 자, 순저축이라는 게 발생하기 시작한다라는 설명을 제가 해놨는데, 장년기에는 이 순저축이 여러분 점점점 커집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그 장년기가 시작될 때 순저축이 발생하기 시작해서 순저축이 점점점 커지다가, 자, 어떻게 되느냐? 장년기가 끝나고, 자, 노년기가 시작되는 시기에는 순저축이, 자, 최대가 된다. 그래서 그동안 모아놓았던 순저축이, 어, 죄송합니다. 네, 이거를 색칠할 수 있는 그게, 이게 없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장년기가 끝나고, 자, 노년기가 시작되는 시점에는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빗금을 쳐놓은 그런 부분 있죠. 네. 제가 이 빨간색으로, 자, 빗금을 쳐놓은 부분이 뭐냐면은, 사람이 순저축으로 모을 수 있는, 자, 그런 재산상의 이제 여유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유분이 최대가 된다. 그래서 모아놓은 것이, 자, 가장, 자, 많아지는 시기가 일반적으로 이 장년기가 끝나고, 자, 노년기가 시작되는 요 시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노년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이르르면은, 자, 순저축이 최대가 된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자, 바로 요런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아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순저축이, 자, 최대가 되는데, 자, 이 노년기에는 다만 이제 어떤 그런 특징이 있느냐?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점점점 이제 그 소득은 점점점 이제 적어지고, 자, 그에 반해서 소비는, 자, 일정한 수준으로, 자, 유지되기 때문에 이 노년기가 이제 그 진행되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자, 순저축이라는 것은 점점, 자, 작아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아놨던 순저축은, 자, 최대인데, 이 그 이제 소득은 점점 줄어들고 소비는, 자, 유지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순저축은, 자, 작아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자, 노년기에도 보시면은 이제 얼마나 개인이 이제 그 순저축을 잘 모아놨느냐에 따라서, 자, 노년기의 경제 생활이 달라지게 된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빗금을 많이 치는데, 우리가 여기 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자, 청소년기에는, 자, 적자가 발생을 해요. 제가 빨간색으로 빗금을 친 것만큼 적자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장년기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빗금을 친 것만큼, 자, 흑자가 발생을 하고, 다시 말해서 순저축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노년기에는 제가 또 여기에다가, 자, 빨간색으로 빗금을 친 것만큼,
적자가 또 발생을 합니다. 네. 적자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개인이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조금 더 여유로운, 조금 더 풍족한 그런 경제적인 생활을 자, 누리기 위해서는 자, 청소년기와 지금 노년기에 제가 이렇게 빗금을 쳐놓은 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의 면적보다 자, 장년기에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빗금을 쳐놓은 이 부분의 면적이 더 커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와 자, 노년기에 자, 적자가 발생하는 요런 이 면적보다 장년기에 이 흑자가 발생하는 요 면적이 더 넓을수록 면적이 더 넓을수록 이 면적이 더 클수록 이 노년기 이후에 그런 경제적 생활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고 안정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애 주기에는 각각 요런 단계가 있고 각각의 생애 주기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내용을 교과 이제 프린트의 설명과 그다음에 그래프를 통해서 배웠는데 자,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고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쓸 것인지를 예측하고 조정해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생애 주기를 보면은 생애 주기 가운데 자, 결혼 자금, 자, 주택 자금 등과 같이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을 해요. 자, 근데 이런 시기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목돈이 필요할지를 예측해서 금융 생활을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내용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바로 전 생애 동안의 예상 소득에 맞춰서 장기적 관점에서 소비와 저축을 결정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여러분이 돈을 벌고 있다라고 하면은 당장에 쓸 돈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너무 이렇게 그 당장에 쓸 돈에만 너무 급급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데 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자 어떤 돈들이 자 필요하다 자 얼마의 돈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자 미리 생각을 해보시고 그에 대한 이 금융 생활을 자 설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돈을 어떻게 벌어서 자 어떻게 모을 것이고 그 돈을 자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이다 라는 내용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이제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나이가 들었어도 이게 소비가 확 줄어들진 않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어도 이제 뭐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돈도 있고 그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몸에 병이 들어서 아프면은 이제 병원도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병원비도 좀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나이가 들었어도 우리가 의식주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생활비는 이제 들어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어도 소비는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런 은퇴 이후에 나이가 들었을 때 그래도 내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풍족한 경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 미리미리 나의 경제 생활 그리고 금융 생활을 설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단원 3단원에 대한 설명은 자, 이 정도면은 다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밑에 아래 부분을 보시면은 탐구활동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탐구활동은 뭐냐? 자, 아래 빈칸에 자신의 생애 주기와 예상 소득 및 예상 지출 곡선을 그려보고 각 연령대마다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소득과 지출에 대해 적어보자 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까 나온 요 그래프처럼 자, X축에는 자, 여러분의 연령 그 다음에 Y축에는 여러분의 자, 소득을 한번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자, 내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 소득을 어떤 시기에 또 얼마나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리고 은퇴를 자, 어느 시기에 할 것인가. 자, 그 다음에 나의 소비는 이제 그 나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미리 예상을 해 보셔가지고 요런 자, 그래프를 한번 여러분만의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은 자 여기서 자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 범위에 대해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자 시험 범위는 여기 프린트로 하면은 여러분 여기 20페이지부터 여기 프린트
자, 28페이지까지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 네. 혹시 뭐 질문이 있는 친구들은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시거나 등교를 했을 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수업 시간은 자, 여기서 마치고, 우리가 시험 기간 이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